김민아 캐스터 마감 상황 알려주세요. 네, 유럽의 주요국 증시들은 전반적으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의 종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전 기업들의 실적이 지속적으로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오면서 투자 심리도 함께 개선되는 모습인데요. 독일의 닥스 지수가 0.65%, 영국의 FTSE 100 지수가 0.01%, 프랑스의 까크 지수는 0.55%로 일제히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업들의 호실적 영향이 가장 크게 작용이 됐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는 발언까지 더해지면서 이렇게 유럽 증시 연이어서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피에로 시플론 ECB 집행이사는 ECB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유로존 경제를 더 이상 악화시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을 키운 건데요. 이렇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또 여기에 이어서 호실적까지 더해지며 유럽 증시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다는 점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발표가 될 CPI 지수, 미국의 CPI까지 확인해 보시면서 시장의 동향도 파악해 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으로 국제 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0.078% 상승하며 76.83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 후반부에 가면서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에 국제 유가가 이렇게 오를 수 있는 것은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 가자 지구에서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휴전 제안을 거부하고 이집트와의 국경에 위치한 이 가자지구 남부 도시 라파를 공격했습니다. 라파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이후 가자지구 주민의 마지막 피난처로 꼽히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갖고 있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 240만 명의 가자지구 주민 중에 절반 이상인 약 140만 명이 가자지구 남부에 피난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서 다시 한번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국제 유가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또 여기에 이어서 예멘의 친이란 반군인 후티가 홍해에서 그리스 선사가 소유한 화물선을 공격했다는 소식까지 나오면서 국제 유가 쪽으로 매수세가 몰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마지막으로 금 가격 확인해 보시면 0.25%로 소폭 하락하며 2033달러 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도 보셔야겠습니다. 달러 강세가 영향을 주면서 금 가격은 이렇게 소폭 내리는 모습을 나타냈다는 점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국제 유가와 금 가격 살펴봤고요. 또 유럽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밤 뉴욕 증시 분위기 어땠을까요? 예, 내일 개장 전 발표되는 1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를 앞둔 투자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진 가운데 오늘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보였으며 지수별로는 다우지수가 0.3% 상승했던 반면 나스닥은 0.3%, S&P 500은 0.1%의 약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S&P 500과 나스닥 지수를 포함해 3대 지수 모두 5주 연속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한 주간으로는 S&P 500이 1.4%, 나스닥은 2.3% 각각 상승했는데요. 이에 따른 과매수 우려 속에 장중 차익 실현 매물이 꾸준히 유입된 하루였습니다. 한편 AI 반도체 업체 엔비디아가 오늘 아마존의 시가총액을 추월하고 암홀딩스가 연이어 폭등한 것이 큰 이슈였는데요. 장중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1조 8,200억 달러, 아마존은 1조 8천억 달러로 두 업체 간의 시총이 역전됐으며 제프 베이조스 창업자가 아마존 주식을 대거 매각하기로 하면서 아마존 주가가 오늘 하락한 반면 엔비디아는 반도체 수요 확대 예상 속에 상승 흐름을 지속한다는 것이며 반도체 수요 확대 전망으로 영국의 반도체 설계 업체인 암홀딩스는 지난 금요일 50% 가까이 폭등한 데 이어 오늘도 29% 폭등하면서 관련 업체들을 동반 상승시켰습니다. 그 외 업종별로는 건설, 에너지, 기초 소재, 유틸리티, 방위산업, 금융, 필수 소비재가 상승했던 반면 부동산, 임의소비재, IT는 소폭의 약세를 보였고 벤치마크인 10년 만기 국채금리는 전일 대비 하락한 4.172%, 달러 인덱스는 0.01% 소폭 상승했고 지난달 승인된 현물 ETF를 통해 매수세가 꾸준히 이입된 영향으로 비트코인이 오늘 5.5% 이상 상승해
2021년 1월 이후 최고치인 5만 400달러를 상회하면서 가상화폐 전반을 끌어올렸습니다.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방은행 총재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끝났다고 믿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주장한 점이 오늘 시장에는 다소 부담이었습니다. 그는 아틀란타 이코노믹스 클럽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지난 몇 년간 가격 인상을 통해 수익과 매출을 올린 기업들이 이 같은 가격 결정권을 포기하는 것은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면서 이 같은 관행은 당분간 테이블 위에 있을 것 같다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위험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는 올해 연방 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는 위원 중 한 명으로 그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연방준비제도 이사들이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그는 내일 발표될 CPI 데이터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현재 월가에서는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3%, 전달 대비로는 0.3% 상승하고 근원 물가 지수는 3.7%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 같은 상승률은 지난 2021년 4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 시장 규모가 전년 대비 2%가 증가한 9,488억 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융정보업체 LSEG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거래된 이산화탄소량은 약 126억 미터톤으로 2022년과 유사하지만 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가격이 상승하면서 이같이 전체 가치가 상승했다고 밝혔는데요. 선진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이산화탄소 배출의 가격을 책정하고 기업들이 저탄소 기술에 투자하며 기후 목표 달성을 돕도록 장려하기 위해 배출권 거래 제도인 ETS를 시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SEG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탄소 거래가 활발한 시장인 EU의 ETS는 지난해 약 7,700억 유로 규모로 전년 대비 2% 증가했으며 EU의 시장은 전 세계 탄소 시장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미 지역의 가격은 작년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서부 기후 이니셔티브에서는 톤당 39달러, 지역 온실가스 이니셔티브에서는 톤당 15달러를 기록했고 중국의 국가 ETS 가격 역시 2023년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영국의 가치는 전년 대비 22%가 감소한 364억 유로, 평균 가격은 톤당 65유로로 2022년 평균보다 약 34%가 낮은 수준이라고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증권사 바클레이스의 투자 의견 하향으로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 제조업체인 리비안 오토모티브의 주가가 오늘 2%가 하락해 16달러 33센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바클레이스는 리비안의 제품과 기술은 훌륭하지만 수요 둔화는 여전히 자본을 조달해야 하는 전기차 스타트업 회사들에게는 위험 요인이라면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동일 비중으로 낮추고 목표 주가도 기존의 25에서 16달러로 하향 제시했습니다. 바클레이스는 현재 리비안의 문제를 수요 둔화 징후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수요가 부진하면 가격 하락 압박으로 이익 위험이 커지고 생산량 증가로 인해 가능한 긍정적인 마진과 현금 흐름을 달성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2026년 R2를 대량 생산하기 위해 필요한 지속적인 자본 수요로 인해 향후 압박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노동부의 1월 소비자 물가지수인 CPI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0.2%, 전년 대비 3%의 상승이며 이어 전미 자영업연맹 NFIB의 1월 소기업 경기 낙관 지수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코카콜라를 시작으로 조에티스, 몰슨 코어스, MGM 리조트, 데이터독, 오토네이션, 다비타, 바이오젠, 글로벌 파운드리, 헬스브로, AIG, 트랜스유니언, 진로우, 리프트, 인스타카트, 그리고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이렇게 주요 실적 일정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럽 증시에 이어서 미국 증시 마감 상황까지 함께 알아봤는데요. 이어서 국내 증시는 연휴를 앞두고 어떻게 마감을 지었을지 국내 증시 마감 상황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종가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코스피가 0.4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 넘는 강세를 기록하면서 무려 2%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1.81%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2620포인트 선의 종가를 기록하면서 2600포인트 선 지켜냈고요. 2620포인트 선까지 뚫어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10포인트에 이어서 820포인트 선까지 뚫어내면서 안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826포인트의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선물지수도 확인해보시면 0.2%가량 상승해주는 모습이었는데요. 수급 주체별로 매매 동향도 함께 파악해보겠습니다. 먼저 거래소 상황부터 확인해보도록 할 텐데요. 우선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자금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외국인이 4천억 원 넘게 매수한 가운데 기관 투자자들도 3천억 원 넘게 매수 우위를 기록하는 모습이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은 7천억 원 넘게 매도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은 7,202억 원의 매도세를 기록했습니다. 코스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크게 들어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외국인이 1,458억 원의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코스닥의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은 차익 매물을 출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기관 투자자들이 226억 원, 개인이 1,123억 원의 매도 우위를 기록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큰 폭으로 들어왔다는 점이 고무적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시장 국내 증시에서는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큼직큼직한 종목군들 내에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전 반도체 종목군들 확인해 보시면 대표적으로 반도체 투톱 내에서 SK하이닉스가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했습니다. 3.48% 상승한 14만 2,800원을 기록했고요. 그 외에 제주반도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러한 반도체 종목군들에서도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됐는데 한미반도체가 29.97%로 상한가 터치했습니다. 제주반도체는 7.17%의 강세 흐름을 기록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선 이렇게 반도체 내에서도 HBM이라든지 온디바이스 AI 관련 반도체 종목군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는 점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전 SK하이닉스와 대만의 TSMC가 반도체 동맹을 구축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렇게 SK하이닉스 쪽에서도 강세 흐름이 포착이 된 건데요. SK하이닉스는 대만의 TSMC와 함께 6세대 HBM인 HBM4의 개발 협력을 포함한 원팀 전략을 수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두 회사의 협력은 차세대 HBM으로 꼽히고 있는 이 HBM4 일부 공정을 TSMC가 담당하는 방식으로 물꼬를 틀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TSMC는 이를 바탕으로 기존 제품에 비해 호환성을 대폭 개선할 수 있도록 이 패키징 전략을 새롭게 추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본격적인 협업에 나선 것은 결국에는 삼성전자를 함께 조금 견제를 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HBM3에서 뒤처지고 있는 삼성전자는 HBM4 시장에서 역전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삼성전자를 견제하기 위해 SK하이닉스와 TSMC가 함께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TSMC와 SK하이닉스가 손을 잡는 것은 AI 반도체 시장에서 삼성전자에 대한 승기를 굳힌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이 삼성전자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됐지만 여전히 큰 도전에 직면해 있는 셈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렇게 국내에서도 호재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가 강세를 기록했고요. 나머지 HBM 관련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확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기준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에서는 반도체 종목군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전 엔비디아가 2% 넘게 상승하면서 주당 $700를 돌파하는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는데요.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AI 전문 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고요. 엔비디아의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따라서 기존의 $603에서 $750까지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 투자 심리를 전반적으로 개선시키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마지막으로 영국의 반도체 디자인 회사인 ARM 같은 경우 뉴욕 증시 장 마감 이후에 예상을 웃도는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이렇게 반도체 종목들 쪽으로 매수세가 확산이 됐다는 점 눈여겨보셔야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특징 섹터로는 2차 전지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이 5.02% 상승한 28만 2,500원을 터치했고요. 코스모 신소재도 4.65% 오른 15만 9,900원을 기록했습니다. 금양은 3.71% 올랐고요. LG화학은 1.51% 상승한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은 0.65%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2차전지 종목들 전반적으로 빨간불을 켜내는 모습이었습니다. 2차전지주들 최근 들어서는 투자 심리가 조금씩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동안 정말 오랫동안 소외가 됐지만 대표적인 2차전지 대형 종목들 쪽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요. 우선은 미국에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가 감원 정책을 좀 예고를 하면서 주가가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일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 2회 시행되는 성과평가를 취소한 뒤에 공문을 보냈다고 전해졌는데요. 이에 대해서 외신들은 테슬라가 정리해고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면서 이 감원에 대한 기대감을 좀 키웠습니다. 또 국내에서도 한 가지 소식이 있었죠. LG화학이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협업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던 건데요. 제너럴모터스와 함께 약 25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하나증권에서는 LG화학에 대해 계약 상대방이 LG에너지솔루션이 아닌 제너럴모터스와의 직접 계약이라는 점을 감안을 했을 때 제너럴모터스의 다른 전기차 프로젝트에도 사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하며 높은 평가를 제시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LG화학도 1%대 강세를 기록한 가운데 나머지 2차전지 종목들 쪽으로도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연휴를 앞두고서 주목을 받았던 특징 섹터까지 함께 알아봤고요.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이었습니다.